파월이 말했습니다. 실질 일자리 창출, 사실상 제로. 같은 주 아마존이 14,000명을 잘랐습니다. 그 주의 다우지수는 822포인트 빠졌습니다. 세 가지 사건. 하지만 원인은 하나. 2008년 집값이 무너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둘 다 처방전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원인 자체가 처음입니다. 경기가 나빠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닙니다. 경기는 좋은데 위기가 오는 세계. 오늘은 그 도미노의 전체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좋습니다. 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멈췄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대동결이라고 부릅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채용이 얼어붙은 겁니다. 기업들이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빠진 자리를 그냥 채우지 않습니다. AI가 그 자리를 대신하니까요. 드러나지 않는 실업입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과거엔 방법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리를 내렸습니다. 기업이 돈을 빌렸습니다.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2020년엔 돈을 풀었습니다. 소비가 살아났습니다. 둘 다 먹혔습니다. 이번에는 왜 안 먹힐까요? 금리를 내려도 기업은 AI를 삽니다.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돈이 풀려도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AI에 투자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 물가는 3%입니다. 목표치는 2%입니다. 금리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연준 이사 리사 쿡은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대응할 수단이 없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잡았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공급 충격이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바뀐 겁니다. 필립스 커브를 아십니까? 실업률이 오르면 물가가 내려갑니다. 70년간 맞았던 법칙입니다. AI 시대엔 깨집니다. 생산성이 오르면서 물가는 유지되고 고용만 줄어듭니다. 연준의 교과서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14,000명을 잘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2,000명, 구글은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같은 시기 세 회사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22,000명 감원, 절감되는 인건비.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AI 인프라에 800억 달러를 씁니다. 같은 회계연도입니다. 사람을 팔아 AI를 산 겁니다. 이게 새로운 기업 전략입니다. 노동은 비용, AI는 투자, 전례가 없던 재정입니다. MIT 연구 결과 현재 AI 기술로 미국 노동인구의 12% 즉시 대체 가능. 미래 전망이 아닙니다. 지금 기준입니다.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 향후 1에서 5년 내 화이트 칼라 엔트리 레벨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 실업률 10에서 20% 급등 가능. AI를 만드는 사람이 가장 먼저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고. 어떤 자리가 먼저 사라질까요? 중간 관리자, 주니어 개발자, QA 엔지니어, PM, 판단하고 조율하는 역할,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입니다. 역사를 보면 기술혁명은 항상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 직물기계가 직조공을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생겼습니다. 1980년대 자동화,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IT 산업이 열렸습니다.
매번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이동하는데 20에서 30년이 걸렸지만 문은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새로 열리는 산업도 AI가 운영합니다. 이동할 문이 없습니다. AI를 만드는 회사에 사람이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엔비디아 시가총액 세계 1위, 직원수 3만 명, 삼성전자 직원수의 10분의 1입니다. 가장 많은 가치를 만드는 회사가 가장 적은 사람을 씁니다. 이게 앞으로 모든 산업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2026년 2월 시트린 리서치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발표 당일 다우가 822포인트 빠졌습니다. IBM은 25년 만에 최대 낙폭. 보고서 하나에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AI가 화이트 칼라를 자릅니다. 화이트 칼라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집값이 흔들립니다. 집값이 흔들리면 13조 달러 모기지 시장이 흔들립니다. 도미노입니다. 2008년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2008년은 서브프라임이었습니다. 저소득층 대출이 터졌습니다. 이번 도화선은 다릅니다. 화이트 칼라, 고소득층, 신용 등급 높은 사람들의 모기지입니다. 프라임이 흔들리는 겁니다. 소비 승수가 다릅니다. 화이트 칼라 1명이 소비를 줄이면 저소득층 10명이 줄이는 것보다 파급이 큽니다. 고급 레스토랑, 항공 비즈니스석, 사립학교, 리조트, 이 산업들이 먼저 신호를 보낼 겁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미국 주식에서 16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분석했습니다. 달러는 현재 공정가치 대비 15% 고평가 상태. 워런 버핏은 현금 비중을 34%로 올렸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은 살 게 없다. 버핏이 현금을 쌓을 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취약합니다. 가계 신용 잔액 1978조 원, 역대 최고 지근접. 변동금리 비중이 높습니다. 수출 의존 구조입니다. 글로벌 소비가 줄면 직격탄을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분석했습니다. AI 노출 업종에서 지난 3년간 청년 일자리 21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도미노의 말단에 한국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틀릴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AI가 예상보다 빠르게 새로운 산업을 만들거나 정부가 대규모 재정으로 고용을 직접 떠받치거나 AI 생산성이 소비를 오히려 늘리거나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지금까지 그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트린이 보고서에 월가가 반박했습니다. JP 모건은 과도한 비관론, 모건 스탠리는 시기상조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반박하면서도 자금은 빠지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스마트머니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읽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연준이 손을 못 씁니다. 빅테크가 사람을 팔아 AI를 삽니다. 스마트머니가 조용히 빠지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AI로 고용이 줄어듭니다. 고용이 줄면 소비가 줍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줍니다. 기업 매출이 줄면 기업은 더 많은 AI를 도입합니다. AI 도입이 늘면 고용이 더 줍니다. 루프입니다. 한번 돌기 시작하면 외부 충격 없이도 스스로 돌아갑니다. 이걸 경제학자들은 피드백 루프라고 부릅니다. 자기 강화 순환. 역사상 이런 루프가 작동한 적이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실업이 소비를 줄이고 소비 감소가 더 많은 실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순환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강제로 고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정부가 고용을 만들어도 AI가 그 자리를 다시 줄입니다.
멈출 스위치가 없습니다. 실업은 오르는데 물가도 안 내려갑니다. 금리도 못 내립니다. 새로운 이름이 필요합니다. AI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묶이고 실업은 오르고 금리는 꼼짝 못하는 구조. 낙관론도 있습니다. AI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 것이다. 빌 게이츠, 마크 앤드리슨, 그리고 젠슨 황까지. 역사적으로 기술혁명은 항상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산업혁명이 그랬습니다. 인터넷혁명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과거 혁명은 새 산업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엔 새 산업도 AI가 운영합니다. 둘째, 과거 혁명의 전환 시간은 20에서 30년이었습니다. AI의 속도는 그보다 10배 빠릅니다. 셋째, 과거엔 저숙련 일자리가 먼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고숙련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고숙련부터 사라집니다. 이동할 곳이 없습니다. 관세 전쟁이 여기에 얹힙니다. AI 도미노 위에 관세 충격이 추가됩니다.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AI는 내부에서 구조를 바꾸고 관세는 외부에서 충격을 줍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세계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연준도, 정부도, 교과서도 준비된 답이 없습니다. 공포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선택은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AI가 대체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반면 AI와 결합하면 더 강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내 자리가 어디인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투자자라면 스마트 머니가 어디로 가는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읽으십시오. 달러 약세, 미국 주식 이탈, 금과 빗달러 자산으로의 이동. 이 흐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산을 가진 분이라면 변동금리 모기지를 점검하십시오. 레버리지를 줄일 시점을 생각하십시오. 1978조 원, 한국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입니다. 2028년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취약한 곳은 어디입니까?